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면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역시 결국 이제 그 기업형 슈퍼마켓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앞에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 또한 이게 저희 지역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법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좀 빼고 그냥 뒷부분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유통법, 상생법과 관련해서 FTA 협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한 EU FTA 양형안에 중소상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도매, 소매, 유통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출 시에 제한 조치가 없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딴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형 슈퍼마켓 SM법 논란이 있는 우리에게 논란이 있죠. 근데 반면 EU와 유럽 의회는 한 EU FTA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전 유럽, 그러니까 자국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EU 각 나라마다 경제 수요 심사 제도를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국가의 중소기업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 수요 심사 제도를 두어서 이게 개방을 규제하는 이런 법을 다 해서 자기 나라의 소상인들을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요 심사 제도가 제한하는 대상은 물론 대상이 백화점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유럽 자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두었다면 우리도 한 EU FTA 발효 시에 우리가 유럽의 한 EU FTA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또 상호주의 원칙상 우리도 이런 거를 상생법, 유통법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매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백화점이나 SSM이나 다 소매는 소매입니다. 예. 다만 지금 이야기하신 소위 경제적 수요 심사를 EU 회원국이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물론이죠. 27개국 중에 7개 국가가 만들었죠. 그거를 두겠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똑같은 소매점이지만은 분명히 디파트먼트 스토어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한해서 그런 ENT를 두겠다는 게 7나라입니다. 예. 아까 중복이 됩니다만은 그럼 우리나라는 왜 안 했느냐? 글쎄요. 하여튼 조금 이야기를 길게 했더니 좀 너무 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뒷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는 하여튼 WTO 체제에 들어가면서부터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개방을 하고 나가겠고 상대국에도 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유보를 따로 두지 않겠다. 근데 그 유보를 두지 않아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유럽의 어떤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백화점을 아무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규제를 받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중소상인들을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에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네.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의 상권은 다 죽어버리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특별히 영세상인들을 위한 이런 대책 강구에도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부의원님 아까 제가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상생법에 제도로서 도입된 조정이 결국 아주 운영의 묘가 잘 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운영의 묘는 결국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보호를 해야 되는 것과 너무 보호가 지나쳐서 시장의 활력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산업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은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 그것이 결국 운영의 묘로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 차관께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안을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에게 성심을 다해서 설명하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아까 이해창 의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가축 분뇨 문제만 하더라도요.
지금 정부가 밝힌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공공 처리 시설 확충 방안을 보면 정부가 20년까지 가축 분뇨 시설 확충을 통해서 돼지 분뇨 발생량의 50%를 처리하겠다고 아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가 가축 분뇨 해양 투기 금지 협약, 즉 런던 협약에 가입하신 거 아시죠? 92년도에. 네. 근데 그걸 기재부 차관께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런던 협약에 대한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빠진 상태로 이게 준비가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죠. 아니,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농수산부가 제출한 농수산위원회 자료에 따라서 제가 여쭤볼게요. 광화군의 경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1일 처리량이 30톤인데요. 30톤인데 하루에 110톤의 가축 분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농수산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살처분된, 요즘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된 걸 다 빼고도, 빼고도 110톤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 3년 뒤에 이 가축들이 구제역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소돼지를 키운다면, 이건 200톤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부터 시행되는 런던 협약에 대한 국내 보안 대책이 시급한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2020년에 완료되잖아요. 자, 그럼 8년 동안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겁니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농산 차관 얘기를 해서요. 지금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원화하는 방법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는 사람의 분뇨처럼 정화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분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우선해서 내년도에 해양 투기가 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시설 투자를 다 하겠다는 점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뭐 2020년도까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완료 시점 잡은 건 잘못됐네요. 그러면요? 내년에 다 완공이 되면? 아닙니다. 그게 해양 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런던 협약상 해양 투기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 투기라는 게 아주 극히 일부분만 되고 있거든요. 전체 분뇨량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로 그 세 개 지역에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내년도에 투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외에도 개별 농가, 대규모 농가에서는 정부 투자분 아니고도 자체에서 농가 단위로 전부 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정부 정책 자금으로 다 충당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들이요,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우리 외통위에서 한 EU FTA 국내 보안 대책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돈협회 이병무 회장이요, 이걸 다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차관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내년에 다 된다는 것을 해양 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지금 다 취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차관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농수산부 차관. 예. 지금 우리가 한 EU FTA 체결이 되면 축산업이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예.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책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FTA 체결 이후에 5년간 500마리 이하의 농가가 축사를 폐기할 경우 네. 철거 폐기 면적 곱하기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입을 3년 동안 지급하도록 돼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말이죠. 정부가 말하는 500마리 이하의 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이 농가들은 이 통계청 자료에 실제 수익이 안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농가의 잘못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실제적인 수입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농민들이 노동에 대한 수익이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의 경우 이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데요. 고령화가 극심한데 이분들이 딴 노동시장으로 편입될 때 자가 노동비, 즉 인건비 계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대책에. 네. 자, 또 폐업할 경우 다른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재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농진청에서 있다고 주장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농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즉 장목 프로그램, 예를 들면 아까 김효지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복숭아 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는 그런, 장목전. 예.
그런 뭐 재교육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어요. 재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것도 대책에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FTA 대책이 농어민 대책을 허술해서는 그 농어민이나 도시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폐업 지원 보상 제도에 대해서요. 지금은 이제 순수입 방식에서 앞으로는 순수익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가 노력비는 순수입 방식이든 순수익 방식이든 다 원천적으로 제하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 자가 노력비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구조가.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또 아까 전업 지원하는 문제는 이 대책에는 폐업 지원 대책에는 직접적으로 돼 있지 않지만은 다른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컨설팅은 다 해주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